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주식 실력을 정말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매일 상승 종목들을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실제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산업홀딩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가에 가면은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는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잠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번과 2번일 때만 매매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산업홀딩스는 어떤 패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1번 패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만든 캔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런 캔들을 왜 만드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런 캔들을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왜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집봉을 띄운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집봉 이후에 상한가 패턴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집봉 이후에 상한가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매물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다 매집봉이라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왜 올리는 거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가를 올렸으니까 물량을 빨리 던지라고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앞에 매집봉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2024년 2월인데요. 자, 보시면 점상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이것이 매물대가 아니라 세력들의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할 때 세 가지 방식을 씁니다. 첫 번째,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합니다.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싸게 매입을 하죠.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매집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물량 매집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한가 만들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보통 세력들의 공격적 매집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바닥 구간에서 물량이 안 모이다 보니까 주가를 한번 올려서 여기서 물량을 받아내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매집봉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매집봉 이후에 상한가 패턴이고요. 매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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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 매집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매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세력들이 돈을 써서 상한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단기 상승 일파를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충분히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님들께서 혼자 연습을 하실 때 무조건 상한가 같다고 해서 다음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턴과 거래대금, 매집봉, 매물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실력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수밖에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방식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르코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우리산업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을 분석하기 전에 분봉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분봉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이때 한번 풀었다가 바로 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할 때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력들은 주식이 쌀 때 매입을 해서 비쌀 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던지는 집단입니다. 그러려면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력들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을 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말이죠. 만약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세력들이 바로 상한가를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은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이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빠지고 나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선 추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크게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이 에르코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종목일까요? 하락 추세의 종목일까요? 이거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의 저항 라인을 제가 표시해 보자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만 올라가면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으로 연결해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추세의 저항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일 때는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갭이 너무 높게만 뜨지 않는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만약 갭이 높게 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추세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상태여야 되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온 상태여야 됩니다. 양 패턴이 제일 이상적인 패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비슷한 패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는데 이때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에르코스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방금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가 가능하고요. 만약 시가 갭이 높게 떠서 우리가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1,8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 갭이 뜨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주가가 쭉 빠졌는데 다시 여기서 반등한 겁니다. 그러면 저가에서부터 종가까지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캔들이 가장 이상적인 캔들이라는 겁니다. 양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보시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에르코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전고점 라인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빠지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 라인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추세의 저항 라인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시가 갭이 뜬다면 추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되니까 우리가 시가 갭이 낮게 뜬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과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양 패턴, 즉 단기 스윙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라클과 같이 비교 분석하셔서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신석재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한 다음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는 박스권
상단 돌파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로 모아갈 수 있는데, 이때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구간이 어디가 있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죠. 이거를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구간을 나눠보자면 여기가 A 구간이고요. 여기가 B 구간입니다. A 구간에서는 단기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한번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물량이 다 나오지 않고 일부 존재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물량이 다 나왔는지 아니면 일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쓴 돈을 보면 약 2,2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과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포함해야겠죠. 자, 그리고 앞에 상승파동 구간의 평균 거래 대금을 분석해 보자면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는 됐습니다만 아직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물량이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한 번에 비중 베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종가에 1,000만 원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를 기준으로 200만 원, 주가가 좀 빠질 때 200만 원, 또 빠질 때 200만 원. 지금 자리에서는 총 4번에서 5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 상단 패턴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고 나서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구간을 나눠서 거래 대금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간은 A 구간과 B 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 근거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대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린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들의 거래 대금을 분석해 보는데 지금 세력들이 올린 구간은 2,200억이죠. 그런데 A 구간에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약 한 달 이상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나올 물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종가를 기준으로 1,000만 원 잡고 200, 200, 200, 200 총 4번에서 5번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식 실력을 정말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훈련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몇 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